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시장은 얼어붙었고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매매 거래가 지금 13단지만 해도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LTV 40%가 가장 직격탄 영향을 미쳤죠. 이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달 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평일 오후인데도 견본주택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규제 이후에도 분양 수요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짓는 아파트들이 원체 잘 나와서 기대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일부러 이사까지 하며 준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재가 생기기도 했고 저희도 정착할 곳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여기가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는 걸 듣고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생각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올리는 건 아무래도 대출 규제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LTV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면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 신혼부부도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거기 보면 중도금 무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인데 생애 최초로 70%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은행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무이자로는 40%밖에 안 돼요.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엔 주택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문의 전화도 많지가 않아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1호 대책은 전문가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모두 지정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매수할 수가 없게 되죠.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고 아파트 거래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도 정해졌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최대 25억 넘는 경우는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고요. 또 그 이하도 6억 원 이하에서 금액별로 제한돼 있어서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이 90대 노부부는 최근 아파트 매도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10월 10일께 집을 내놨었어요. 집을. 그럼 내놓고 8월은 그얘 가까이로 가서 좀 그것도 20평짜리 집 하나 장만해서 거기서 살면서 아들을 도움을 받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마음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래 노후를 맞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일에 딱 이런 게 발표가 된 거예요. 나이가 뭐 90 넘으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겨서 집을 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피해가 계속 양산될 거예요. 너무 그 규제 투기 과열 지구가 10년 보유, 장기 보유라는 게 너무 대단한 그 억제 조치예요.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최근 매물과 거래량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내놨던 물건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 예외 조항 1세대 1주택이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집만 거래할 수 있다거나 그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집들만 거래할 수가 있어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확 줄어버리고 일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들로서. 이 아파트 단지 2280세대 중에 현재 매물은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9, 10, 11, 12, 13밖에 없어요. 13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제가 지금 체크한 거지만 거래될 수 없는 금액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의 매매 시장이 나온 아파트 매물 건수를 살펴보니 지난달 규제가 발표되기 전 7만 4천 개였던 매물 수는 한 달 만에 6만 2천 개로 15% 급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기가 아니고 자기가 애가 커져가지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장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은평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을 팔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과거에 LTV가 70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40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사를 못 가네 하면서 본인을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잠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전후 2개월간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4만 건을 살펴봤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18,000건에서 4,600건으로 74%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영등포구로 9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매매 건수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많은 892건이 줄었습니다. 원래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이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지 혹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요. 10-15는 말 그대로 거래 규제니까 거래 규제는 결국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정책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15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 사람이 강남 3구에 사고 싶은데 토호제 때문에 못 사니까 마포, 성동에 샀던 분들이 어차피 다 묶이니까 차라리 송파구에 사자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래가 줄었다면 가격도 내려갔을까? 20년 넘게 아파트 주간 시세를 발표해온 업체의 분석 내용입니다. 대책 전에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이동 평균선으로 보게 되면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 대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원, KB국민은행, 저희 부동산 114 다 가격 수준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의 효과는 둔화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선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언급됩니다. 또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그 풍선 효과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의 1,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시범 이동탄 시범 단지 중에 25평은 저희 단지가 유일해서 저희가 25평이 제일 메인 주력이에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규제 직후 가격이 1억 원 정도 뛰었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 10.15 이후에 뭐 한 1, 2주 사이까지는 한 1억 정도 가까이 올랐고 지금은 한 1억 5천, 2억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동탄역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 대책 발표 나와서 한 3천 정도는 올렸어요. 예, 호가는 올렸지만 실제로 올린 금액에 거래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풍선 효과도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등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화성시는 화성특별시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동탄지구는 신도시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른 지역은 또 상승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동네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따지다 보니까 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른바 갈아타기를 계획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합니다. 5년 동안 준비한 이사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쪽에 매수할 때도 사실 그쪽을 좀 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력이 안 됐고 그래서 여기를 딱 5년만 살고 5년에서 뭐 한 6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착실히 좀 모아서 이사를 하자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계획을 세웠죠. 당장 필요한 만큼 대출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는 LTV 40%가 가장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직격탄 영향을 미쳤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10억짜리면 저희가 이제 6억까지는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해도 한 현금 한 3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 10억짜리에 40%면 4억을 받고 나머지 6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억밖에 없으니까. 규제의 유예 기간이 없었던 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와이프랑 그 대책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다퉜죠. 이게 뭐 제 잘못은 아닌데 너 잘못이다. 너가 이렇게 타이밍을 뒤로 늦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유예 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좀 상실감이 많이 컸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팔고 넘어가는데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건 실수요자도 규제하겠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규제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대출 제한에서 1주택자가 갈아탈 때 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한도 제한을 딱 걸어버리는 건 사실은 무차별적인 거죠.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선 집단적인 주민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앞. 규제 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주민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딜레이되고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서울 외곽지가 강남 3구랑 똑같은 규제를 받고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시가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27 대책을 발표할 때 수도권 일괄에서 6억 원 한도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지, 뭐 파주, 혹은 뭐 의정부, 혹은 평택 이런 지역을 똑같이 6억 원 한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더보다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불안 요인으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정부의 요구하는 대책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세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건 불법행위 대응 강화였고 반대 의견은 대출 규제 강화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은 상승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후속해서 대책들이 준비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이제 대책이 빵빵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15를 일단 묶어놓고 보유세 논의하고 공급 논의하고 그다음에 수요 대책 추가로 논의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엄청 준비가 잘 된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줄 거거든요. 이 여성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26평인데 이제 화장실 때문에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많고 해서 이제 넓은 집으로 가자. 하지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은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TV가 생각보다 이제 40%로 줄어서 네. 예상했던 것보다 이 자금이 얼마나 모자라게 된 건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1억 6천, 1억 7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뭔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해서 과하게 계약하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11호 대책은 한 달 만에 뚜렷한 명암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이명박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 수준의 공급은 나오겠구나라고 이미 컨센서스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가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